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어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도치구문이에요. 도치구문. 김규리 도치가 뭐예요?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는 것이고 쌤이 복습하라고 세 가지를 지시를 했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어구 도치였는데 자, 부정어구 도치는 무슨 어순과 무슨 어순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러고 나서 간접 의문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간접 의문문의 개념이 뭐라고 했지? 의문의 내용이 있는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고 간접 의문문은 도치가 일어나죠. 뭘 끄덕여요? 아니잖아. 의문사 주어 동사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순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은 우리의 내신 어법으로 선택된다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조금 짚은 다음에 우리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새로운 단원은 준동사야. 준동사는 쌤이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 의미를 다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시나? 이 큰 게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네. 뭐였어? 힌트 종으로 시작해요. 종속, 접속사, 절이 뒤로 가요? 축약이 돼서 준동사 되는 거라고 했잖아. 네. 아까 전에 기억나시나? 너 복싱 어디다 쌤도 그렇게 하냐? 합법적으로 이제 김규린 기억나세요? 괜찮아. 한 번 배워서 알았으면 뭐 우리 다 지금 조기 졸업해서 저희 과학고 갔겠죠.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돼. 강민이도 반복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조동사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동사 주어 이거 뭐야? 도치구문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치구문. 그래서 자, 그다음에 주, 원 이렇게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다. 기억나실까? 네. 구조조원 기억나시죠? 네. 부정어 맨 앞에 오고 조동사 오고 주어 오고 원형 오는 형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강민이도 첫날에 배운 거예요. 첫 주에. 기억나요?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자, 그래서 뭐가 강조를 위해 문장 앞으로 나왔을까요? 오늘 결석생들이 원망스럽죠. 차례가 빨리 돌아가서. 자, 허이를 뭐가 앞으로 나왔어? 부정어구요. 부정어구가 강조를 위해 문장 앞으로 나올 때를 부정어구 도치다라고 얘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정어구의 종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부정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으면 부정어구 다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데일리에 쌤이 안 가르쳐준 내용도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나넌틸 부분이었는데 답지 보고 이상한 거 없었어? 나넌틸 주어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이렇게 해서 요거 부정하고 처리한 다음에 조동사, 주어, 원형 이렇게 오도록 만든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걸 센스껏 알아봤는지는 이따 데일리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장소 방향에 또 뭐가 강조를 위해 문 앞으로 나왔을까? 김규리. 윤주의 빈자리가 그립죠? 뭐가? 그립진 않아? 네. 권영이 아는 표정인데? 장소 방향에 뭐? 부사구가 강조를 위해 문장 앞으로 나올 때다. In the gras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전치사구는 주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엄청 큰 개구리가
풀밭에 앉아 있었다. 겁나 징그럽겠죠. 개구리가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하는데 쌤은 약 7세경 6, 7세쯤에 부모님한테 속아서 개구리 고기를 먹어본 바가 있습니다. 맛있는 거야 먹어봐. 근데 입에 딱 넣었는데 맛있다. 이거 뭐야? 개구리야. 그러고 나서 그때는 또 개구리가 징그럽다라는 생각은 없었어. 왜냐면 애니메이션으로 봤으니까. 너네 그 하얀색 물수건 알아? 하얀색 그 손 닦는 거 고깃집 가면 주는 아, 네. 그거 머리 이렇게 쓰고 개구리 소년 하면서 다녔어. 자, 도치 구문의 수일치. 자, 도치 구문의 수일치. 도치가 됐다는 건 주어가 어디로 갔다는 말일까, 강민아? 동사 뒤에 갔다는 거죠. 동사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어디 있어? 얘지. 그러면 주어는 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가 주어니까 해주로 수일치 된다는 것이고, 근데 왜 뒤에 동사 또 나왔어? 동사 원형이니까요. 오케이. 자, 온디부터 여기까지가 다 부정어구다라고 하는 거야. 부정어구는 한 단어가 아닐 수 있다. 여러 단어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는 문장이 오더라도 그 문장이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부사절이 되면 부정부사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봐봐. 자, only라는 말이 부정어구잖아. 맞아? 부정어잖아. 근데 in the let's be the case라는 구가 있어. 맞아? 그럼 얘가 합쳐져서 이렇게 길어진 부정어구가 됐는데 not until 같은 경우에도 이 until이라는 주어 동사는 있겠지만 not이랑 합쳐져서 이게 완전히 하나의 부정이 되고 있다는 부정어가 되고 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는 무슨 의문문? 박강민. 의문사 주어 동사 무슨 의문문? 자, 형 누나들이 도와주세요. 무슨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무슨 생각하고 있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전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무슨 의문문이라고요? 간접 의문문. 자, 의문사. 그래서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되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는데 의문사가 뭐일 경우에는 의문사 동사의 어순이 된다. 의문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할 때에는 의문사 동사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의문사 규칙도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who랑 which랑 what은 의문 뭐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지. 의문 대명사랑 또 의문 형용사 될 수 있다라고 했고, how는 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의문 부사. 알고 있었어? 알 수 없는 눈빛. 언젠간 파헤치고 말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어순 부분은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묵혀둔 이 숙제 이번 주를 위한 거예요. 자, 오늘은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네. 어차피 일주일짜리 숙제잖아. 하루에 이렇게 나눠서 하면 작아요. 선생님 숙제 더 주세요 할 거야. 자, 그렇죠? 자, 일단 그 초록색으로 된 페이지로 볼게요. 좀 방에 와요. 자, 준동사다라고 했었는데, 자, 스프링노트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스프링노트에 여러분들이 메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반복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왜 아직 안 빨리 받아와? 뭐라고? 스프링노트 다 썼는데 새로 받아야 된다. 수장이면 버틸 수 있어. 네.
여기 붙였어? 그럼 못 붙이 너 빨리 갔다 와. 큐리는 얼마나? 아 여기 있어요. 강민이도 거의 다 쓴 거 아니에요? 좀 나왔어?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동사는 자, 우리 의치한반 컨셉 뭐였죠? 고1 때 잘 보게 하잖아. 고등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어법이에요. 고등부 내신에서. 고등부 수능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준동사를 가장 좋아해요. 왜냐? 시험 낼 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 낼 게 없으면 준동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중학생일 때는 우리 투부정사가 그 대표 주자, 고등학생일 땐 분사가 대표 주자, 그리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틀리면 롯데리아 육에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만큼 쉽다. 오케이? 자, 준동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준동사의 원리를 처음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쌤이 벌써 3주째 말하는 수업이에요. 이제는 세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알겠지? 준동사는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준동사는 동사의 모양을 바꾸고 그 바뀐 모양이 다른 품사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맞아, 유빈이는 그 기훈쌤이랑 한번 했었지? 용언의 활용으로 수업 들은 거 기억나요? 아, 네. 네, 용언이 뭐야? 우리말의 그 동사랑 형용사 같은 것들인데 활용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활용이 된다.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바뀐다. 우리말에 용언의 활용이 있었던 것처럼 영어에서도 준동사 처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거지만 우리의 이 고고한 의치한반에서는 원리로 따져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강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준동사의 원리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종속 접속사부터 가야 될 것이다. 종속 접속사부터 가야 될 것이다. 자, 종속 접속사다라고 해서 근데 일단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걸 접속사라고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쌤이 그렇게 강조했을까?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 마이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학원에서 틀려도 돼. 병렬, 연결. 네, 좋습니다. 김규린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박과정 얘기해 보세요. 이거 칼 아니고 마이크야. 얘기해 보세요. 박강민 얘기해 보시죠. 모르겠어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적어보세요. 종속 접속사는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 세 번째 들었죠? 기억나시죠?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 반복하면 된다. 우리 1년 반 동안 반복하면 적어도 종속 접속사가 뭔지 몰라도 문장의 품사는 바꿔주는 것 정도 기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종속 접속사라는 것을 배웠을 때에는 종속 접속사라는 걸 배웠을 때에는 그냥 문장 속에 끼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다한 거거든. 문장 속에 끼게 만들어줬다라는 건 문장 내에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바꿔줬다라는 거야. 그 문장 성분에 대한 또 다른 품사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리 문장 성분의 품사 알죠? 알지? 문장 성분이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품사는 뭐예요? 명사, 대명사, 뭐뭐뭐뭐. 그래서 문장 성분은 어자로 끝나는 거, 품사는 사자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문장의 품사를 바꿔줘서 문장 속에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이 종속 접속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쌤이 그 예문도 똑같이 쓸 거야. 기억날 때까지. 예문도 세 가지를 적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I hope I can fly. 쌤이 맨날 투부정사만 보여줘서 동명사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을 제시했다. 뭐 이 정도? 두 가지 문장을 한번 써보고, 자, 두 번, I will be the leader. 수서서 리더. 프랑스어로 정리했어요. 자, 두 번째. Give me a chair which I can sit on. 하나 더 쓰면 뭐를 쓰면 좋을까? 샤이닝 스펠이 왔나요? 자, 이렇게 써볼까? Look at the star which is shining. 이렇게 하는 거 적어보겠습니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이런 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한 거 알려줄까? 지금 이거 지금 유빈이 눈에서 안 보이잖아. 네. 저거 뒤에서 아이폰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 쌤도 가끔 까먹나? 앞에서 찍으시는 네. 아 근데 더 선명해 우리 쌤 눈보다. 그래서 요즘으로 아이폰으로 셀카 찍으면 너무 현실이야. 너무 붙여서 쓰신 거 아니에요?또 띄워서 썼잖아요. 일단 알아서 잘 해보실게요. 네.
자, I could enter the university. 박건희 이거 스냅 붙여 쓴 거 아니죠? 강민이 뭔가 큰일 났음을 직감한 표정인데 붙여서 쓰셨구만. 볼펜 있어요? 여기다 볼펜 같이 쓰면 돼.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종속 접속사는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 문장의 품사를 바꿔서 다른 문장의 어떤 품사, 문장 성분으로 바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래도 문장이 격화되었지만 문장이 레벨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문장은 두 번 쓰였다라는 거. 알겠어? 문장이 두 번 쓰였다라는 거야. 자, 우리말로 치면 아는 문장 정도 되겠습니다. 문장이 두 번 쓰였다. 문장이 두 번 쓰였다. 자, 그래가지고 문장의 품사를 바꿔서 다른 품사에 종속시켰으면 이 종속절이 사용이 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두 문장짜리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두 문장짜리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인데 종속됐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있겠지. 그래서 이 종속절과 반대되는 개념은 주절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인절. 오케이? 자, 세팅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럼 이제 종속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두 가지를 썼다라는 것은 적어도 두 문장으로 구성됐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장을 두 가지 이상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면 말이 길어져 짧아져? 말이 길어지지. 말이 길어진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축약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배웠을 거야.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안 배워봤어요? 요즘 중1 때 배운 건데. 아무튼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해서 언어는 장황하게 길게 말하려는 특성을 가진 게 아니라 짧게 말하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오케이? 언어는 길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짧게 말하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쌤이 그 독해 시간에도 얘기했거든. 서라벌, 축약을 거쳐서 서울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요즘 인터넷 용어에서 서울 어디까지 줄여서 설까지 줄였어요. 줄임말을 쓰려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알겠어? 언어의 경제성에 따라. 이 문장도 경제성에 따라 축약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축약을 해볼 건데 축약되는 그 근거는 뭐냐? 반복되는 말을 처음에 빼시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해석해 볼게요. 나는 그 전에 말할 걸 까먹었네. 자, 그럼 종속 접속사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대시라는 종속 접속사 때문에 I can fly라는 친구가 뭐가 됐지? 목적어가 됐어요. 그러면 I hope 삐리삐리라고 하는 어떤 문장 속에 하나의 목적어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속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I will suggest 나는 I will be the leader. 나는 리더가 될 거라고 말하는 저 문장을 하나의 명사로 바꿔버렸을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1번에 해당하는 것을 명사절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which I can sit on 이렇게 말했는데 이 친구는 형용사로 만들어줬습니다. I can sit on in이라는 말이 관계대명사처럼 바뀌게 되면서 하나의 형용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형용사절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단순한 M 수식어로 종속되어 버렸어요. 문장 자체가. 이래서 종속 접속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민이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똑같아. which is shining 여기서 관계대명사 때문에 종속절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I need to라는 문장이 대시라는 종속 접속사를 만나서 부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비추라는 원래 이 고고한 문장,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that을 만남으로써 일개 수식어로 전락해 버린 거야. 이래서 종속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얘를 종속시킨 얘는 주절입니다. 오케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아니면 너를 만난 게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절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똑같이 소대절 이 친구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꾸며주게 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만들 수 있는 절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 팔품사 전체가 종속절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로만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기가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들어올 것은 뭐다? 언어의 경제성이다. 언어의 경제성이다. 오케이? 그래서 축약하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복되는 말들을 일단 먼저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쌤이 뭐를 봤는데 뭐였더라? 문화재청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위원 추천회라는 것에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그 추천 공모를 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같은 말 반복하면 헷갈리지. 문화재청 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공모 좀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도 인터넷에 나온 공고문이에요. 계속 반복되니까 헷갈려. 이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장황해지면 문장의 의미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다가 내가 말하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있지. 그래서 엄마 나는 이제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사가지고 뭐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하면서 막 말이 이러지다가 길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도 I hope that I can fly. 나는 희망합니다. 내가 날기를. 두 번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하고 있었죠? 두 번 쓸 필요 있다 없다. 얘를 줄이겠다라는 거야. 날려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to fly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얘를 명사구로 만들어 준 것이다. 왜? 축약이 됐을 뿐 품사는 바꾸지 않았어요. 축약이 됐을 뿐 품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suggest라고 해서 지워 이렇게 했더니 I suggest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모양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모양 이해됐습니까? 모양은 바뀌어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의자를 주세요. 누가 앉을 건데? 내가 앉을 거니까 줄 거잖아. 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웠더니 to sit 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형용사 구가 됐습니다. 자, 이 친구도 줄여볼게요. 줄여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어디 있다고 했죠? 앞에 있다고 했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도 줄여 이렇게 했더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만 똑같이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얘도 줄여 다 줄어들었지만 똑같이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준동사의 원리를 말하기 위해 종속 접속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를 축약한 내용들을 보아하니 뭐가 됐어? 투부정사가 됐어. 오케이? 동명사가 됐어? 분사가 됐어. 준동사 다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다 줄였더니 투부정사가 되고 분사가 되고 동명사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종속 접속사를 축약하게 되면 준동사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종속 접속사로부터 필기가 어떻게 될지 밑에다 적으면 되겠지.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종속 접속사를 이렇게 써서 아까 무슨 과정을 거쳤냐면 여러분들 그 필기 밑에다가 화살표 그으면 돼요. 축약의 과정을 거쳤더니 뭐가 되었다? 준동사가 되었다. 오케이? 동작은 그대로 남겨야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아까 문장의 품사를 바꾼 것이라고 했었는데 준동사가 품사들이 어땠어요? 종속 접속사의 품사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었지. 그래서 준동사를 동사의 품사를 바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동사의 품사를 바꾼 것이 준동사가 될 것이다. 마치 용언의 활용이 있었던 것처럼. 이해되셨을까요? 네. 너무 높은 지식을 때려 박아서 흐르는 건 아니죠. 복습하셔야 되는 복습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준동사는 동사의 품사를 바꾼 것 원리 얘기했습니다. 1번 끝난 거야. 1번. 오케이, 1번. 근데 준동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꾼 거라고 했잖아요. 동사는 동사가 있기 위해서 문장이 필요했던 거야. 그럼 문장 속의 동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파트 2. 동사의 특성이다. 파트 2 동사의 특성입니다. 동사의 원리, 동사의 특성. 이 수업 그대로 가져가서 책 쓰셔도 팔리겠다. 저 비웃고 있죠, 저희. 같은 복싱 학원을 등록해서 반드시 한번. 동사의 특성이라고 했을 때 동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느냐라는 원리는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말에서도 용언이 왜 활용이 됩니까? 왠데? 그건 저기 국어학 박사님 찾아가도 아마 모를 것 같아. 왜냐?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자,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시고, 자, 우리는 이제부터 동사의 끝을 동사의 끝 어미를 바꿔가면서 말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영어에서도 오늘 갑자기 바이킹 침략을 딱 받았는데, 야, 너는 이제 동사 바꿔서 얘기해 라고 말하지 않죠. 원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류만 할 수 있을 뿐이거든. 자, 동사의 특성이라고 했을 때 동사의 특성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의 특성 세 가지. 동사는 문장 속에서 수를 나타낼 수가 있고 시제를 나타낼 수가 있고
태를 가진다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에서 어법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이 수시제태입니다. 오케이? 수시제태를 수능에서 물어볼 것이다. 동사 이거 세 개 우리 언제 배웠지? 지난주까지 다 배운 거잖아. 맞아? 요거가 수능 때까지 나온다는 거야. 수능 어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법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때야. 중학교 어법은 쌤들끼리도 헷갈려요. 왜냐? 너무 이 짜잘한 디테일들을 물어보고 고등독해 필요 없대.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배우냐면 해석 똑바로 하려고 를 강조합니다. 한 문장 똑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수시제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준동사랑 결합을 하면 어떻게 보냐면, 자자, 준동사는 동사의 특징을 가진다, 동사의 특성을 가진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죠. 준동사는 동사의 특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준동사가 가진 동사의 특성은 반드시 4개씩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사는 3개씩만 알면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준동사는 4개씩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고등부 내신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자, 준동사 종속 접속사에서 축약되기 전에 그 내용 한번 보자. 예문 하나 쌤이 읽어볼까요? I suggest that I will be the leader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축약 되더라도 원래 동사였던 will be 다음에 뭐가 있었어? 보어가 있었어. 그치? 근데 축약을 시켜도 being the leader 이렇게 바뀌어 있었지. 원래 동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어가 그대로 남아져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ive me a chair 예문 보세요. give me a chair which I can sit on 이렇게 했는데 축약을 하더라도 sit on이라고 하는 이 on 전치사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 동사가 가지고 있었던 친구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동사적 특성 그대로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갖는다.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갖는다. 갖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래 종속절이었으니까요. 알겠어? 기억 안 나니까 좀 써버려. 원래 종속절이었으니까. 원래 종속절이었으니까 자신만의 것을 가질 수가 있다. 뭐요? M 수식어. 우리 AM, ADM 하잖아. 권영이 알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야 이 나머지 세 가지는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데, 자, 준동사는 왜 준동사일까? 자, 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거나 미치지 않은 이하 말하는 거야. 이하. 준이라는 말은 이하 말하는 거야. 유빈이가 만약에 토익 900점을 맞았고 쌤이 890점을 맞아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범철쌤은 유빈이에 준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오케이? 자, 준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와 같거나 미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특성들을 완전하게 부양할 수는 없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동사적 특성인 1번 수일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종속 접속사 축약한 것들 봐봐. 그 축약된 준동사들 뒤에 s가 붙여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준동사는 수일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준동사의 수일치 하세요가 아니고 준동사 자체의 수일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두 번째 시제 볼 건데요. 자, 시제 사실
원래 영어 원리로 말하자면 시제를 다 똑같이 갖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국인 어법을 배우고 있어 맞지? 그래서 영어에는 기본 시제가 몇 개 있습니까? 3개라고 생각하지. 원래 2개예요 영어에서는. 현재랑 과거.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해보면 엄청 헷갈리겠지. 3개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3개로 치고 과거, 현재, 미래 3개로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제는 반만 가진다. 뭐랑 뭐만 가질 수 있냐면 주절에 일치하는 것, 주절보다 앞서는 것, 주절에 일치하는 것, 주절보다 앞서는 것. 자, 그리고 이거 중2 작년에 쌤한테 시비 건 학생이 있었는데 앞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야. 더 멀리 간 미래가 아니라. 알겠지? 앞서면 먼저 일어난. 쉽게 말하면 주절의 과거라고 하시면 돼요. 주절보다 과거. 오케이? 주절보다 과거. 자, 그 다음에 4번째. 태는 완전히 가진다. 태는 완전히 가진다. 이렇게 해서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 고등부 때 지겹도록 나오는 시험 중 하나. 준동사의 태를 물어보는 거. 지겹도록 나와요. 하지만 쌤이랑 수동태 했지? 네. 태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 했죠? 자, 박건영 얘기해보세요. 태 어떻게 구분하면? 태 어떻게 구분해요? 뭐요? 동사에 와? 목적어만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돼. 왜요? 준동사는 동사의 특성을 가졌으니까. 오케이? 수동태를 확인하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준동사 원리부터 동사적 특성, 준동사는 동사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동사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이거 눈에 보이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동사라고 한다면 3가지 우리 위치안이니까 3+1으로 치겠습니다. 3+1. 자, 첫 번째는 아까 쌤 뭐라고 했지? 틀리면 뛰어내려야 할 동명사. 동명사는 준동사는 동사의 품사를 뭐로 바꾼 것이다. 동명사는 명사로 바꾼 것이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 자, 부정사라는 말이 뭐라고 배웠죠?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그 품사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속 접속사예요. 알겠죠? 자, 이 친구 3가지 명사, 명사, 부사 3가지로 바꾼 것이 투부정사다. 그 다음에 고등부의 너희의 고통의 원인 분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로 바꾸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준동사보다 더 준동사, 준준동사 뭐냐면 원형 부정사입니다. 자, 원형 부정사는 시간이 날 때 쌤이 한번 설명해 줄 것 같은데요.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같고요. 수일치 못 같고요. 시제 반만 가지고요. 태 완전히 가지긴 해요. 근데 레알로 지금 봐봐. 쌤 밑에 괄호 쳐서 썼어? 아니요. 레알 부정사예요. 레알 부정사다. 품사로도 작용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